의병이 참전, 4,400여 명이 전부였다. 무기 역시 왜군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병기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에 위치해 있는 의충사. 정유재란 당시 의병장 조경남이 모셔져 있는 사당이다. 그가 조선의 역사적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난중잡록에는 참혹했던 남원성 전투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8월 13일, 유격병은 동문으로 향하여 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면서 도전하였다. 이때 양원과 이신방은 동문에 있었고 전총장표는 남문에 있었고 모승선은 서문에 있었고 병사 이복남은 북문에 있어 군대를 나누어 성첩을 지켰다. 사면의 적진에서는 아침까지 불을 놓고 밤새도록 쉬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방포하였다. 8월 15일, 이날 밤에 큰 비가 오니 적병은 어둠을 틈타 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심산 궁고까지도 외적의 발굴에 거의 짓밟혔다. 모두 약탈당했다. 8월 16일, 흉적이 남원을 함락했다. 조명연합군이 북문 안에 몰렸다. 적병이 칼을 휘두르며 따라와 죽이니 양군이 북성 안에서 모두 죽었다. 죽은 자가 거의 5,000명에 이르렀다. 결국 요동군 3천 병력이 완전히 괴멸되었고 양원은 병졸 100여 명만을 거느린 채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그리고 남원성안은 왜군의 잔악한 만행으로 조선인의 목이 잘리우고 코가 베이는 끔찍한 고통이 난무한 학살 현장으로 변했다. 당시 만행을 오코치 히데모토는 조선무로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8월 15일, 고향 신사의 제삿날. 일본을 향해 절을 했다. 코를 잘랐다. 갑옷 주머니에 넣었다. 전투에 참여했던 일본 승려 경념 역시 그의 친필일기 조선 일일기에 처참했던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성 안의 사람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죽어버려 산짐승이란 하나도 없다. 무참하구나. 모든 사람이 죽었구나. 조선인 생존자는 없었다. 당시 남원성에서 목숨을 빼앗긴 수많은 조선인과 명나라 군사들은 왜군들이 휘두른 칼에 목과 코 없는 시신들로 이곳에 잠들어 있다. 또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한 접반사 정기원, 전라병사 이복남, 방어사 오웅정, 조방장 금경로, 별장 신호, 남원부사 임현, 판관 이덕회, 구례현감 이원춘 등 8명의 충신의 넋이 이곳 충렬사에 모셔져 있다. 왜군은 살인과 약탈을 자행한 후 남원을 떠나 전주로 북상한다. 그러나 직산에서 명나라 원군에 대패한 후 9월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당시 조선에는 코 수집 전당관이 파견되어 병사들이 모아온 코를 모아 소금, 석회 등으로 방부 처리한 다음 자루나 통발에 담아 일본의 히데요시에게 보냈다. 그 숫자로 장수들의 전과를 파악하여 영지를 부여한 것이었다. 고상공실록에는 코베기의 포상으로서 새로운 영지가 주어졌는데 남원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나가노기 다에몬의 경우 150석의 영지를 받기로 약속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호리호환 조선정벌기에도 당시 상황을 무심하게 적고 있다. 조선에서 자란 귀와 코를 수레에 싣고 오사카, 후시미, 교토를 지나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왜는 무력에 짓밟힌 조선인의 고통에 아랑곳 없이 오직 일본 민중에게 승리와 무위를 각인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상징 오사카성. 오늘날의 오사카성은 내전으로 소실된 것을 에도 막부 시대에 재건하고 다시 메이지 정부가 확장해 만든 성이다. 그곳에 위치한 천수각 박물관. 이곳에는 조선 땅에서 저지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만행, 코베기에 확실한 증거품이 남아있다. 전북 금구, 김제 양구에서 3,369개의 코를 받았다는 코 영수증을 비롯해 또 다른 코 영수증도 규슈, 나고야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昨今の首この花数264確かに受け取り申し候なり8月25日とあって、差出人はこの3人です。熊谷倉野城直盛と柿見泉の神和直早川締めの神長政ですね。で宛先はどこかというと鍋島信濃の神これは鍋島勝重です。これは今日のですね今日の花数合わせて170確かに受け取り申し候以上柿泉の神ですね、熊谷倉野城、早川ですね早締めの神ということで8月27日これは2日後です、鍋島信濃同じ鍋島信濃の神勝重に宛てた花受取状ですね。 이수광은 지복유설에서 당시에 코 없이 겨우 목숨만 부지한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공을 쌓는데 눈이 먼 왜군들은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무자비하게 코베기를 차행한 것이었다. 교토의 미미지카는 단순히 조선인의 귀와 코가 묻힌 무덤이란 이유만으로 잔악한 일본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침략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만드는 풍국신사. 그 풍국신사의 경례가 맞닿아 있으며 히데요시의 사후 세계를 위해 세워진 절 방광사. 그의 아들 히데요리는 히데요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방광사의 대부를 재건하고 동종을 새로 만드는 한편 미미지카의 봉분을 높이 쌓고 주변을 치장했다. 그리고 교토시 문화재로 자신의 코를 베어간 적장의 무덤 앞에 묻혀있는 귀무덤, 아니 코무덤, 풍국신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위치까지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공양의 의미가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승과 전공을 후세에 전하는 유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분 형태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위에는 석탑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매우 희귀한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은 우리나라 봉본 형태로 취하고 있고 그 위에는 일본의 무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일본 형태도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형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형태와 일본 형태가 이렇게 합쳐진 모습의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귀무덤의 교토에는 귀무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를 글과 그림으로 남겨놓은 회본 태압기에는 태압이 명령을 하달하여 대불전의 앞에다 커다란 웅덩이를 파고 귀와 코를 그 속에 묻고 후세에 남겨 그 용맹을 빛나게 했다고 기록, 귀 무덤의 조성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조선통신사가 남긴 동사록에도 수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와 코를 모아다가 여기에 묻고 그가 죽은 후에 수레가 봉분을 만들고 비를 세웠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인의 귀와 코를 확인한 뒤 1598년 9월 방광사 대불전의 서쪽에 묻고 봉분 위에 오륜탑을 세웠다는 것이다. 왜 조선인의 귀와 코를 모아 무덤까지 만들어야만 했을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어떤 특이한 신앙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죽여놓고 그 죽인 그 영혼이 원령이 돼가지고 자기를 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원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죽인 영혼을 신이나 제사를 공손하게 지내줌으로써 그 원령을 없애서 그 원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정신적 위로를 삼으려고 했던 신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 신앙은 자칫하면 더 큰 살상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속죄의 의미보다는 사륙 후 공양을 했다는 자비심을 자랑했던 것. 네,
なぜそういうものを作ることを命じたのかというと、2つ理由がある。一つはそのチョンインウェラの時に日本は戦争で勝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京都の民衆に見せることです。でそのために切り取った花は塩漬けにして樽に詰めて京都の町中をぐるっと一回りしてから今の場所に集めたんですね。でもう一つの目的は、秀吉は敵方の人でもこのように、仏教のお坊さんに祈らせて祀って大切にしておくと、そういう秀吉の慈悲の心の表れを宣伝したかった。 교토 미미지카에는 조선인은 물론 당시 희생당한 명나라 군사들의 시신의 일부도 함께 묻혔다는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 영수증이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근대 일본까지 미미지카, 즉 귀무덤으로 불리게 된 이유도 주목해야 한다. 임난 후 조선통신사 왕래를 주도했던 일본 유학자 하야시 라잔. 그는 조선과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조선의 반일 감정을 줄이고자 코보다는 귀가 덜 잔악할 것이라고 판단, 코무덤을 귀무덤으로 호도하게 된다. 교토의 코무덤은 그렇게 귀무덤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6일 새롭게 문을 연 부산의 조선통신사 역사관. 일본은 에도막부 시대를 열고 정유재란을 치룬 지 불과 10년 만에 조선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통신사 외교를 시작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일 친성 교류를 통해 조선의 우월한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속셈이었다. 동시에 교토를 찾은 조선 통신사 행렬로 하여금 반드시 미미지카 앞을 거쳐 방광사 대불전에서 접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상례화했다. 교토 규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조선 통신사의 모습은 여러 기록에서 발견되고 있다. 도쿠가와 정권 역시 조선 통신사들에게 일본의 건재와 부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귀무덤을 교묘히 이용했던 것이다. 교토시 방광사 동쪽에 위치한 아미다가봉. 서쪽 기슭에 조성된 565개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이 있다. 1598년 후시미 성에서 병으로 사망한 후 그는 이곳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집공과 동시에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마저 팽개쳤다. 이것을 수습하여 지금의 훌륭한 무덤으로 조성한 것은 메이지 정부였다. 明治新政府っていうのは徳川幕府を否定す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ので、徳川よりも前の織田信長と豊臣秀吉を、神様としてもう一度祭り上げよう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でその中でですね、徳川時代に廃絶してた、豊国神社を場所を違えてですね復興します。でそれが、明治の元年に復活するということを決めて、で明治の6年に、官兵別格大社ということで決めてます。で実際にやったのは明治13年に、復興しております。 교토 풍국신사의 정각은 다시 건립되고 이어 오사카, 이시카와해현, 아이치현 등 전국에 걸쳐 풍국신사가 새롭게 지어진다. 메이지 정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300주년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축제를 여는 한편 교토의 귀무덤 역시 크게 확장하였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귀무덤을 주제로 한 가부키 공연을 열고 이때 참여한 배우들이 복납한 울타리는 지금도 교토 귀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석책으로 남겨져 있다. 19세기 말 교토 관광 안내서인 경화유지를 보면 귀무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히데요시의 웅물을 연상케 한다며 교토 규무덤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확실한 업적으로 찬양하며 교토시 관광지로 널리 홍보하기에 이른다. その時に目の前にいわゆるミミズカがある。でこれはやはり秀吉が素晴らしい戦果を上げた功績の印であるという考え方が改めて出てきました。でその時からあとですね、ミミズカいわゆるミミズカは、日本のその軍事力の戦争の、大きな力があった。そしてその頃から明治新政府は自分の国天皇の国のことを皇国天皇の皇ですね。で皇国と言いました。皇国の威信を海外に輝かした。そういう英雄として秀吉が持ち上げられていくんですね。 1910년 이후 대한제국과의 병합을 거치면서 일본은 다시 대륙을 향한 침략을 꿈꾸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규무덤을 거론하기 시작한다. 일본 군국주의가 활개를 치던 20세기 초 교토 일출신문을 보면 미즈노 내무대신이 교토 미미즈카의 철폐에 반대하며 귀를 자른 것은 잔인한 행위일지도 모르나 그 목적은 공양에 있으니 훌륭한 국민성의 발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어 고니시 유키미즈는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규무덤은 아름다운 일본의 무사도 정신의 표현이며 내선 융화에 일조하는 역사적 유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이수당은 기고를 통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가지고 간 코가 비총이 되고 이총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교토 명소의 하나로 대중들에게 호기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